내 기억이 맞다면 처음으로 내가 좋아했던 남자는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최창민이라는 가수였던 것 같다. 아마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까 싶은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건 알아봐서 예쁜 여자 연예인들보다 그에게 계속 눈이 갔다. 그 다음에 좋아했던 남자는 해리포터다. 9살 때였나 영화관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보고 그날 저녁 잠 못 이루고 계속 해리 생각만 떠올렸던 것 같다.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쯤 현실 세계에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던 고등학생 형을 좋아했다. 키가 180이 넘었고 잘생겼고 몸도 좋았다. 나는 중고등부가 아니었지만 그 형을 보기 위해 일부러 늦은 시간인 중고등부 타임 때 도장에 갔었다. 가끔 형이 옷을 갈아입을 때 보이는 복근은 매우 선명했다. 중학생 때 좋아했던 친구도 잘생기고 키가 컸다. 그는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할 때 더워서 상의를 올렸을 때 살짝 보이는 복근이 탄탄해 보였다. 한 번은 교탁에 무언가를 받으러 애들이 우르르 나갔던 적이 있다. 나는 교탁에 먼저 나가서 기대고 있었고 그 친구가 내 뒤에 와서 나를 껴안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생각이 나서 그 친구의 소식을 알고 싶었지만 싸이월드는 망해버렸고 페이스북으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생 때는 학기 시작할 때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친해지고 싶어서 안 하던 축구도 깍두기 마냥 껴서 하고 축구 게임도 했다.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원래 밤공기 쐬는 걸 좋아한다며 먼 길을 돌아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기꺼이 했었다. 대학생 때는 교환학생 온 외국인 친구를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잘생겼었다. 나름 친했던 관계였지만 나는 혼자 친구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었지만 혼자 질투도 하며 틱틱댔던 때도 있었다. 그 친구가 귀국할 때 기차역까지 바래다줬는데 돌아오는 버스 뒷좌석에서 펑펑 울었고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울음이 멈추질 않았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좀 더 보통의 친구로서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군대에서도 꽤 오래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다. 타소대에 갓 들어온 신병이었는데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처음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다. 그 소대에는 남는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잠을 자는 상황이었고 마침 우리 생활관에 남는 자리가 있어서 우리 방을 내어줄 수 있었고 그 후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끔씩 근무 때 힘내라며 레모나 카스타드 등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었고 가끔 같이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랬다. 나중에서야 생각하게 됐지만 그 레모나 카스타드는 너무 티가 나는 행동이었을까 싶다. 그 친구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근처에 지나갈 때 가끔 만나고 그랬다. 그때는 좀 슬펐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겠지만 그 친구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싶은 순간들도 몇 번 있어서 전역을 하고서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그 친구가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완전히 접을 수 있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 형을 잠깐 좋아했다. 그 형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았는데 알고 보니 퍼실 세제였다. 그 후 얼마 동안은 나도 퍼실 세제를 썼던 것 같다. 그 형이 엄청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몸이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이때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외형적으로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릴 수가 있다는 점이었다. 가장 최근 좋아했던 사람은 내가 일하는 매장에 오는 외국인 손님이었다.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끌렸었다. 그 손님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기껏해야 일상 대화를 하는 정도였고 그 외에 친해질 수 있는 뭔가가 없었다. 같이 놀러 갈 것도 아니었고 밥을 먹을 것도 아니었고 술을 마실 것도 아니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늦게 깨달은 점은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 뭐하냐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는 이성애자를 좋아하는 일을 이성적으로는 그만두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해지기 위해 다가가고 티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쓰고 혼자 애를 태워도 당연히 친구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좋은 친구, 좋은 선임, 착한 동료, 착한 사람일 뿐이었다. 아무리 다가가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해야 했다. 좋아하는 마음을 티내서는 안 됐고 만약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했다. 그래도 항상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고 고백을 하는 상상도 여러 번 했었다. 그런데 고백을 하면 어쩔 것인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사실은 그도 나를 좋아해서 서로 사귀게 되는 해피엔딩을 바라는 건가? 그냥 내 마음만 알아주길 바라는 건가? 결과적으로 끝이 좋지 않게 되더라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과연 괜찮은 일일까? 내 마음을 숨기더라도 그저 좋은 친구, 좋은 선임, 착한 동료,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더 나은 일일까?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안전한 방식을 택해왔다. 최근 들어 생각해보게 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내가 가슴 아픈 짝사랑을 했다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는 내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 무리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딱히 맞지 않더라도 또는 결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억지로 그들에게 끼워 맞췄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무리에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문제가 더해져서 이제 점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나는 마지막 짝사랑 이후에 앞으로는 일상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애써 다가가지 않기로, 친해지려 노력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말이다. 생각만 해도 우울하다. 나를 숨기고 내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 지치고 재미없다.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도 피하게 된다. 나는 그것보다는 더 활동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능력껏 최대한 즐기며 살고 싶다. 무언가에 억압되어 최소한의 인생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굉장한 손해다. 이것은 어플을 하고 바나 클럽에 가서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남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 괜찮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 진짜 삶이 시작될 것 같다. 너무 허황된 꿈일까? 내가 당당해도 솔직히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캐나다에 가보기로 했다.